저도 참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바로 고구마와 인삼이 들어간 찜닭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당면은요, 미지근한 물에 20분 정도 담가서 풀어주고요. 닭도 찬물에 담가서 핏기와 기름기를 제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끓는 물에 이 닭과 마늘, 인삼을 잠깐 삶았다가 건져내고요. 그런 다음에 준비된 양념장에 닭과 고구마, 감자 등의 야채를 같이 버무려 줍니다. 그리고 뚜껑이 있는 냄비에 버무린 재료들을 함께 넣고요. 물 한 컵 반을 부어서 중불에 자작하게 졸아들 때까지 졸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센 불로 한 2, 3분 정도 볶아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고구마 인삼 찜닭이 완성이 됐는데요. 안상훈 원장님, 인삼은요 이렇게 익혀 먹을 수도 있지만 생으로 먹는 게 더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익혀 먹는 거하고 또 탕전을 해서 복용하시는 거하고 생으로 드시는 거하고 차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에 뭐 한 뿌리 정도를 드실 때는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이렇게 꼭꼭 씹어 드시는 정도도 괜찮은데요. 만약에 이 생삼을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생으로 된 인삼을 갖다 계속 드시게 되면 그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 위에서 부담을 좀 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위장이 특히 약하신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삼을 많이 씹어서 드시게 되면 소화장애 같은 게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유효 성분을 좀 더 많이 추출해내는 것은 우리 전통 한의학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탕전 방법이기 때문에 탕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유효 성분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삼으로 드시는 거하고 또 탕전을 하거나 쪄서 드시는 거나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례로 산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탕전을 하지 않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그 이파리부터 줄기, 뿌리까지 꼭꼭 공복에 씻어 먹는 게 전통적인 복용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 같은 경우에 정리하자면 하나 정도는 생삼으로 드실 수 있지만 꾸준하게 드신다면 역시 끓이거나 또는 찌거나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유효 성분을 좀 더 많이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인삼을 달여 먹을 때 다리는 방법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원장님, 다리는 방법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인삼은 철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을 자를 때도 철로 된, 쇠로 된 칼을 쓰기보다는 대나무 칼을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릴 때도 철로 된 용기보다는 유리나 아니면 도자기로 된 이제 그릇에 용기에 넣고 다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인삼은 그 로드라고도 하고 레드라고도 하는데 끄트머리에 이렇게 그 꼭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따서 우리가 보통 약으로 쓰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기운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토하게 할 때 그걸 약재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드를 떼서 이제 철로 된 용기를 피해서 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는요, 양파는 어떤 성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양파는 어떤 사람이 먹어야 맞는 것인지, 또 양파즙을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부분도 있던다던데요. 황상준 원장님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양파는 그 파의 일종으로 인식되어지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래 있었던 음식은 아니어서 서양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양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양파라는 이름이 양총, 파총자를 써서 또는 동그랗게 생겼다고 해서 고소록자를 써서 옥총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또는 회일총, 또는 산총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보감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는 다 아시다시피 네, 네네. 원장님, 지금 방송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하게 됐는데요. 일단 다음 질문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원장님, 카레, 오늘 이 양념장에 카레 가루가 들어가 있는데요. 강황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 그 강황은 생강가의 식물인 강황이나 울금의 어떤 그 뿌리의 줄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은 뜨겁고 독은 없고 맛은 쓰고 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능이 파열, 행기, 지통, 뭐 통경 이런 효능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간 기능 개선, 특히 이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담즙 생성을 촉진시켜서 소화불량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이제 자궁 쪽에 어혈을 이제 풀어줘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무혈경 등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최근에는 항암 효과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는
노인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극히 치매 환자 비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강황의 효과가 아닌가 추측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카레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될 분들은 이건 이제 어혈을 제거하고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혈이 부족한 분들, 몸이 좀 건조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맞을 수 있고요. 혈을 더 소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꽃이 폈다고 하듯이 이렇게 뭐 피부에 이제 좀 이렇게 피부가 이제 좀 열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임신 초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강황이 자궁을 수축하는 작용을 해서 유산의 가능성을 많이 높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신 초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요. 네, 황상주 원장님, 양파가 한의학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는지 다시 한 번만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양파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던 식물이 아니어서 이제 서양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서양에서 넘어온 양총이라는 이름으로도 동의보감이 되어 있고요. 뭐 동그랗게 생겨서 동그란 파라는 의미로 이제 옥총이라고 표현도 되고요. 회회총 또는 산총이라는 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파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방향성이 좀 있고 열한 음식이고요. 뜨거운 음식이고 몸에 들어가서 혈액의 순환을 활발하게 조장해주는 음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양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동의보감에 설명할 때 중풍을 예방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는 이 방향성 있는 약재가 그렇지만 이렇게 뭉치는 것을 이렇게 흩어져서 특히 결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보통 이제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속이 뭐 쓰리다든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한 200g 정도를 하나의 양파라고 볼 때 그거의 한 4분의 1 정도, 50g 정도를 일 권장량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게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에 열병을 앓고 난 뒤나 또는 원래 속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양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즙을 많이 활용하시지만 본인의 기질을 좀 파악한 후에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한약재로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미국의 식품의약품이나 이런 데서 FDA에서 표현하는 그 효능 몇 가지를 좀 언급을 해드리면요. 그 항산화 효소인 퀘세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뭐 면역 체계를 좋게 해준다든지 또는 황 성분이 많이 있어서 심장에 그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분해줘서 심장 건강에 좋다든지 또는 그 염증,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염증성 질환에 쓰기도 하고요. 아까 면역에 대해서 특히 가려움증을 해소하는 쪽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여성들이 폐경기에 골밀도를 좀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뭐 연구에 의하면 양파를 좀 꾸준히 먹은 사람이 한 20% 정도 골밀도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을 정도로 좋은 음식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그 건강 레시피로는 고구마, 인삼, 찜닭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맛도 아주 좋고 네. 영양도 아주 풍부한 만큼 가족끼리 모여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